안녕하세요. 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30쪽의 제목은 광자를 위하여. 광자가 이제 미칠 광자죠. 미친 놈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온 기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돈키호테가 이렇게 이제 부르짖죠.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한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요? 멋있죠? 그죠? 돈키호테 이렇게 이제 꿈꾸는 자하고 꿈꾸지 않는 자 누가 미쳤냐? 그죠? 그 미래 좋은 세상을 꿈꾸는 자가 미쳤냐? 그죠? 돈키호테는 자기가 꿈꾸는 자인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미쳤냐고. 사실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죠. 며칠 전 공부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다. 이게 실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인들이 제가 미친년 같다고 해요.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주 많이 잘하고 계시네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거나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몸에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자연스레 장차 이룰 수 있는 자신 세상을 꿈꾸게 된다. 그 인문학을 공부하면 자연스레 꿈꾸게 돼요. 그 꿈을 꾸니까 이제 이 제자도 어때요? 딴 데서 미친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세상이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제 고전이 되는 이유가 이 시대 계속 인간의 마음을 그죠 보여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다. 이때 깨어있는 사람의 은행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 깨어있는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적인 기사가 되어 천하를 주유하던 돈키호테도 울부짖게 된다.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한 내가 미친 거요? 마약에 취하듯 이 세상의 온갖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는 말했다. 이제 공자님이 이런 얘기했죠. 군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자와 함께 하겠다. 그죠? 군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자는 중용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중용은 항상 본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하는 삶을 말한다. 중용할 때 중자 가운데 중자인데 이건 어때요? 우리가 중이라고 할 때 선곽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선하고 악하고. 선하다 이러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건 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밤과 낮, 선과 악, 좋다 나쁘다. 우리가 좋다고 나쁘던 것도 어때요? 좋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그게 좋은 거와 나쁘고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도 그렇죠. 나와 내가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죠? 나하고 내 앞에 있는 공기가 구분돼요. 이 공기가 나만 있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숨 못 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구분 안 되는데 우리는 구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용은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포함하는 삶을 말해요. 선과 악을 포함하는 나와 너를 포함하는 그게 중이에요. 가운데 중이에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용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편중돼 있죠. 좋아하는 거, 그죠? 나 중심,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이제 살게 돼요. 이런 사람이 이제 소인배고, 중용의 삶을 살면 군자인데,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멋있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미친놈 사람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어때요? 군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자와 함께 하겠다. 미친놈이 낫다는 거예요. 왜 미친놈은 어때요? 지금 군자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언젠간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본성을 잃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가 공부를 하여 화살째 꺼나도록 본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성을 찾아갈 많은 사람이 일시적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 미친 사람을 겪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미친 과정을, 미친 놈 취급을 당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친놈 취급을 안 당하고 올바르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위선자가 되죠. 그래서 공자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을 향운이라고 했다. 그들은 군자의 은행을 흉내낸 사람이다. 향운이 이제 시골에 있는 관리, 공무원을 말했는데 이게 빗대죠. 보면 인정받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가 다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했어요, 공자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때요? 좋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쁜 데 인정 안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다 인정받는 사람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공자는 그들을 경멸했다. 그들은 군자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선에 취해 한평생을 간다. 제 경험이죠. 나도 얌전하게 잘 살다가 3대 중반에 동교토가 되어 이 세상을 쏘다녔다. 다들 미친놈을 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된 나는 이제 나의 영혼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다 찾지 못했지만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맛. 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분들과 술자리에 갔다. 희열의 향연이었다. 블리스. 저는 이게 좋은 사람하고 술 마시는 즐거움이 가장 커요. 블리스의 향연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서 저는 그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걸 뭐 조금이니까 어선풀이에 깨달았죠. 근데 이렇게 살지 않고 그 맹목적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냥 미친놈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조용히 대충 살아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승복 시인이 시로 아주 잘 나타냈어요. 숟가락은 밥상 위에 잘 놓여 있고 발가락은 발끝에 얌전히 달려 있고 담뱃재는 재떨이 서서 미소 짓고 기차는 기차답게 기적을 울리고 개는 이따금 개처럼 짖어 개임을 알리고 나는 요를 깔고 들어눕는다. 완벽한 허위, 완전 범죄, 축축한 공포.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승복 시에서 가져왔죠. 이승복의 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에서 발췌한 시예요. 시인은 모든 게 안녕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의의, 완전의 축축한 공포를 본다. 그래서 어쩐 일이 벌어졌을까? 확실한 건 우리가 미친 세상에서 부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복 시인은 이제 날카로운 시인이죠. 이 시인의 눈에 세상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숟가락은 밭에 잘 놓여 있고 발가락은 밭에 얌전히 달려 있고 기차는 기차를 기적 울리고 개는 일단 개처럼 개임을 알리고 다 무사해요. 그런데 어때요? 완전 범죄인 거죠. 이게 완전 축축한 공포. 그죠? 이승무 씨는 이제 깨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데 그냥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냥 행복인 줄 착각하죠. 사람들은 행복하다 생각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참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듣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9쪽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39쪽의 제목은 나를 위해 뻔뻔하게 살자입니다. 뻔뻔하게 살자는 말이 요즘 화두로 등장했었죠. 데이비드 시버리가 쓴 나는 뻔 살기로 했다 해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끼면 삽시간에 기분이 바닥을 치거나 자신이 초래한 궁지를 다른 사람의 잘못인 양 화를 낸다. 반면에 자존감 넘치는 사람들은 실수했어도 다시 하면 된다는 걸 알기에 기분이 상해커녕 의욕이 펄펄 끓는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르죠. 자존감은 나를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나는 좋아. 이 자존감을 이제 아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내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이다. 그래, 세상 네 혼자 살아라. 어린 내가 어떻게 했기에 부모님은 내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 그 뒤 나는 부모님의 악담대로 무수의 뿔처럼 혼자 살아왔다.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을 요구한다.
과거 봉건 시대나 산업 사회에서는 집단이 중요했지만 현대의 탈산업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을 중시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개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혼자 우뚝 서지 못하는 개인은 집단을 찾는다. 그들은 집단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찾아야 한다. 집단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찾게 되면 자존감이 생겨나지 않는다. 미술의 욕구 5단계를 보자. 1단계는 생욕구,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 두 단계 많은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다. 1단계 생리적, 원초적 그 본능의 욕구고 2단계 안전의 욕구죠. 이제 많은 사람은 3단계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원한다. 자신의 생리의 욕구가 채워주고 안전해졌으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고 싶은 것이다. 그죠? 남녀의 사랑도 1단계일 수 있죠. 본능적 사랑, 욕구를 충족하는 그 섹스가 될 수도 있고 3단계는 같은 섹스를 하더라도 어때요?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는 그런 섹스일 수 있죠. 이게 3단계예요. 이 3단계는 타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 자연 이렇게 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소속, 내가 소속되어서 이런 사회성이죠. 이게 3단계예요. 근데 2단계에서 어때요? 2단계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2단계에서 잘해야 되는데 타자를 존중 못하고 그냥 사람들 어울리면 안 돼요. 고독한 개인이 되어서 그죠?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 나도 존중받는 공동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4단계 자존감 욕구로 올라가요. 2단계 그쳐야지. 2단계를 못 거치면 자존감을 못 가져요. 그냥 정신적 승리를 하는 자존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모임에 나간다. 그런데 그런 많은 모임을 하고 난 후 우리는 헛다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이 맞추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된다. 착한 사람 코플레스다. 어릴 적부터 남을 배려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남에 대한 배려는 자연스레 나와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믿음을 갖고 온 사람은 저절로 남을 배려하게 된다. 바로 이래야 되죠. 저절로 그 배려가 나와야지 억지로 배려하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진짜 배려 못해서 남을 배려한 사람이 못 되면 자존감을 못 배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남부터 배려하려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만나기가 고된 노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이 아닌 사람도 먼저 배려하죠. 그래서 뻔뻔하게 살아야 이 말 나와요. 나부터 배려하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기. 그래야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3단계 애정과 소중의 욕구가 충족된다. 3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4단계 자기 존중 욕구로 나아간다. 자신을 존귀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르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소중하게 사는 것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보는 것이다. 이 자존감이 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삶이 온통 지옥이 된다.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끼면 삽시간에 기분이 파닥을 치거나 자신의 초라한 궁지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හැ려낸다. 4단계 자기 존중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드디어 5단계 자기 실현 욕구가 난다. 나를 이제 실현하려고죠.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욕구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를 낮은 단계 욕구의 주장에 만든 게 바로 3단계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의해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애정과 소속 욕구는 늘 목말라야 된다. 과감히 뻔뻔해져야 한다. 나부터 나 혼자 뚝 서야 한다. 그러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기주의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남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남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위선이 되고 결국은 지쳐서 나중에 못하게 돼요. 아주 나쁜 사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존감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상시대는 절벽을 마주하게 돼요.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꽃이 만개한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에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눕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참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진 죽음의 본능이죠. 우리는 사방이 절벽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만위 만위의 적인 세상이다.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의 병이다. 킬크가 말했죠. 우리는 묘혈을 파고 들은다. 꽃이 향기롭다.
우리는 죽음의 향기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타나토스죠. 자신부터 구해한다. 뻔뻔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책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벽 이상시를 전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에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 않는 꽃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타나토스죠. 프로이드는 삶의 충동 에로스와 죽음의 충동 타나토스 두 개로 이제 분류해요. 인간의 바란 욕구를 크게 두 개로 보죠. 그래서 인간은 신나게 살면은 이제 삶이 충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어때요? 자기 파괴, 무화, 다시 귀소 돌아가고 싶어져요. 무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살면 물시인사에 살다 보면 물질을 탐닉하게 돼요. 영혼을 돌보지 않게 돼서 이렇게 타나토스를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말 했죠. 나는 여러분을 설득하며 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선이나 진리, 영혼의 완성에 대해서도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만 몰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처음에 이기적인 점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남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좋은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뻔뻔하게 이제 살아야 돼요. 뻔뻔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봐요. 참 착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피해를 줘요. 정신 피해가 보통이죠. 이런 이제 부모는 또 자식은 막 올가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되어서 나를 배려봐야 돼요. 그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남을 사랑하게 돼서 3단계로 올라가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존귀함을 배우고 자신을 올라가요. 뻔뻔하게 일단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보는 거, 나를 배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멋진 인생을 향해 뻔뻔하게 살도록 가열차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